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구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 계속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적용 보험료는 95%이고요. 그럼 할인은 몇 프로다? 할인은 5%가 되겠더라. 그래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너 우리 회사에다가 한 번 더 1년 계약을 더 했으니까 95만 원만 받을게. 5%는 할인해 줄게 라는 거죠. 2번. 동일 목적, 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후 체결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체결한 신계약 적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동일 보험회사 그리고 동일 군해의 위험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계속계약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0%만 보면 틀릴 수 있겠죠. 네,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네,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100% 미만인 경우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주택화재보험은 80% 코어 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돼서 80% 미만인 경우에 비례 보상 적용하게 됩니다. 자, 4번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보존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잔존물 보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어떻다?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택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주택화재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험의 목적을 이전했다. 통지해야죠. 보험의 목적을 15일 이상 수선한다. 리모델링한다. 네, 당연히 통지해야 합니다. 4번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다. 네, 당연히 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체육시설업 중에 의무가입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규모가 넓거나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육 활동이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에 자, 의무 대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딱 보시면 3번 수영장업은 의무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1번 당구장업 그리고 체육 단련장업 4번 체육 도장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1번 교육기관의 부동산 건물 및 동산의 화재 손해 소방 및 피난 손해 당연히 보상이 되겠죠. 2번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 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피보험자는 우리 어린이집의 어린이 그리고 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3번 교육기관 기자재의 분실 손해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 교육기관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 이것 또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이다 라고 했는데 장기손해보험은 3년 이상이다. 1년 이내인 것은 일반 손해보험에 해당된다. 2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네, 맞는 설명에 해당되겠죠. 증권 15일.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년인 거는 딱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회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 그것만 2년이고 나머지 청구권 소멸시효는 전부 3년이다. 자,
자, 4번.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의해 운용된다라고 했는데 저축보험료는 뭐다? 특별 계정에 의해서 운용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결과적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계약 내용의 변경 시 회사의 승낙은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승낙 필요하지요. 자, 2번. 계약자가 요청 시 보험가입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계약자는 가능해요. 3번. 피보험자는 보험 종목, 보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4번. 계약자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계약자 변경 또한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보험을 계약을 해서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가지고 가다가 아이가 이제 성년이 돼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를 어떻게 변경하죠? 네, 부모인 나에서 자녀에게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계약자의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반 사무실에서 화재 사고 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네요. 기본적으로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네, 직소 피는 보상이 되지만 일반 사무실은 일반 물건이죠. 그러면 폭발 파열 보상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폭발 파열은 누구만? 주택만. 그래서 여기서 폭발로 인한 직접 손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전화, 우편 등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 있어 청약 철회 기간은 그랬네요.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청약 철회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데 네, 불입기간은 5년 이상이죠. 연금 지급은 몇 세 이후? 55세 이후다. 자, 연금 지급 기간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입 대상은 성별, 연령별 제한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제한 없음 555로 외우시고 네,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1,800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소득공제에서 뭘로 변경되었다? 네,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계약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해지죠. 종합과세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3번, 세제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4번, 70세 이전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5%이고요. 80세 이전이면 4%, 80세 이후면 3%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사전에 확정됐다. 그러면 확정급여형 DB형이더라. 연결지어서 바로 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확정된다. 확정급여형. 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승용자동차, 타이어식 기중기, 4번의 승합자동차는 네,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는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기중기는 구종건설기에 해당돼서 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의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자동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말소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보험 계약 해지도 가능하겠죠.
자, 2번 대물배상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인원과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해지가 가능하지 않다. 3번 의무보험은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더라. 4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폐차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폐차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더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보시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그리고 트럭 지게차, 이것들은 구종건설기계, 의무가입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고요. 특수견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숙수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네, 해당되지 않는다. 자, 16번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1번 전손사고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된다. 전손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나서 차를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차값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손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점에서 종료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가입금액 한도가 아니라 가액 한도로 네, 보상한다라고 해야겠죠. 3번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자동차를 찾은 경우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받은 보험료는 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 자, 4번 도난 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즉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30일 경과 후에 네,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동안은 네, 기다려본다라는 거겠죠. 자, 17번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1번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한다. 네, 민법에 우선 적용한다. 2번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다. 그래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가 네, 손해배상을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죠. 4번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손해보험 영역 문제 자 풀이를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18번 문제 네, 공통영역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네, 맞죠. 2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네, 모집자 실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하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자, 3번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 계약. 네, 기존 보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 4번 상품 설명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보험 계약자가 그리고 한 분은 보험 설계사가 보관한다 라고 했는데 한 분은 설계사가 아니라 누가 보관한다? 회사가 보관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네,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계약은 네, 4번 단체보험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다음은 보험업법상 무자격 모집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무자격 모집행위 무 11벌 외워주셨다면 이 문제 무난하게 푸실 수 있다. 자, 3번 정답이죠. 네, 보험업법에서는 무자격 모집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대리점의 신고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 대리점의 신고사항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2번 보험 대리점 지점이 폐쇄된 경우는 보험 대리점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네, 신고사항에 포함되겠죠. 신고해야 된다. 자, 3번 신고 의무를 위반한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4번 보험 대리점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를 묻는 거죠. 1번 소속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 네, 모집이 가능하죠. 2번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 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이렇게 키워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설계사는 독립적이지 않죠. 소속되어서 보험회사를 위해 중개한다. 자, 다음 3번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네, 가능하지 않죠. 메리츠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뭐 삼성화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다?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험 모집할 수 있다. 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말소에 관하여 사실과 틀린 설명은 그랬네요. 1번 본인에 의한 직접 말소의 경우라도 먼저 해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네. 말소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를 보면 등록을 먼저 하고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보험회사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걸 우리는 위촉이라고 하고요. 계약해서 쭉 활동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해촉이라고 합니다. 해촉한 후에는 또 뭐를 해야 된다? 네, 바로 협회에 네, 말소를 해야 합니다. 직접 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소의 경우라도 먼저 해촉 신청 꼭 해야 합니다. 2번,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 가능하다? 아니다. 말소까지 해야 하더라.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말소는 일사존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한 회사에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둘 때에는 네, 말소까지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4번, 타보험회사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말소하여야 합니다. 자, 정답은 2번,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자, 모집 종사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금지사항도 있지만 자,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맞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네, 이거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입니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이것 또한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해당되는 금지사항이고요. 4번 먼저 보겠습니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것 또한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인데요. 자, 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교차 모집 설계사의 특성상 한 개의 손해보험회사와 한 개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모집을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의 회사에 소속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에 해당되는 자, 모집에 대한 금지사항이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시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꼭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모집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금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4번 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저희 모집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뭐가 될까요? 계약 체결이겠죠. 그래서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다.
네, 계약 체결 단계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4번.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먼저 보실게요. 서로 다른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의 결합이라 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또는 동질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 경제의 주체의 결합이 돼야 되겠죠. 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운행자, 이 사람들의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마련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정률의 금액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된 공동준비재산을 가지고 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자, 그것을 통해서 경제생활상의 불안 제거 또는 경감이 가능하더라. 이것이 보험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위험이 아니라 서로 같은 위험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이 아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자,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닌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중복보험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50%만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를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일부 보험은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적은 거죠. 그래서 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뭐다? 두 개가 바뀌었다. 네,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를 보상한다 라는 거죠. 4번. 공동보험은 보험회사별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4번.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3번 먼저 볼게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라도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에는 자,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청구권은 몇 년?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상법상 손해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피보험자의 위험 유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네, 4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손해보험협회라고 했는데 보험과 관련된 통계 작성 및 조사 연구는 손해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입니다. 보험개발원. 자, 2번 보험개발원이라고 했는데 손해보험 약관과 인수조건의 조사 연구 및 상품 개발을 한다. 여기는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네, 손보협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 3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하더라.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맞게 짝지어져 있고요. 4번은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더라. 금감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 책임을 집니다. 네,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증권을 즉시 발급할 의무는 가지고 있죠. 3번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도 무효의 원인이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 4번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라고 했는데 네, 고객이 회사에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자 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잔존물 대위에 대한 권리는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그리고 보험금의 전부 지급한 경우에 발생한다. 네, 잔존물 대위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또 그로 인한 보험금의 전부 지급한 경우에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3번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는 보험가액의 한도대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가액의 한도대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대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겠습니다. 잔존물 대위와는 좀 다르죠.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이런 경우에 나누어서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게 이전된다. 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된 것들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음주운전 및 관련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자, 0.03%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고 있죠. 자, 2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확실함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네, 2번이 틀렸네요. 3번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4번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되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2022년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은 1번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다. 네, 이미 진입한 차가 우선이다 라는 뜻이죠. 2번 회전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통해서 주의운전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네. 4번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우선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4번부터는 제3보험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네, 출제가 됐고요. 자,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2번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모두 영위 가능하고요. 3번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배상책임 손해는 제3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저손상 15년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으십니다. 3번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보험. 네,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했을 때 1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저축성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 자, 정답은 3번. 36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영위할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영위하여야 합니다. 3번 보험 만기는 90세 이하로 영위할 수 없고요. 몇 세 이하?
네, 80세 이하로만 영위할 수 있다. 4번 재산보험에 특약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네요. 37번 재산보험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네, 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상해와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간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1번, 2번, 4번은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2번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운영이 가능하죠. 질병사망 특약. 3번 가입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80세 이하로 제한되지만 재산보험인 경우에는 네, 80세 이하로 제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이 되지요. 정답은 3번. 39번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2번 실손의료비 담보에 다수가입 시 비례보상합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비례보상에 대해서 꼭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3번 재물보험과 같이 가액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상해보험에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네요.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자 3번 바로 외워주셔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간혹 문제 이대로 출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상해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글라이더 조종 중 상해 보상 안 돼요. 동호회 안 됩니다.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상해 네, 보상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모터보트 경기 중 상해 보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되는 것은 뭐다? 네, 3번에 해당된다. 41번 네,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치과치료를 위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기 중 보민부담금 보상되고요. 2번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네, 자동차나 산재에서 보상받은 거 보상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한방치료를 위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네, 보상됩니다.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 자, 내가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받는 경우에 보상되지 않지만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 42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후유장애는 언제 지급한다? 사고로 인해서 몸에 영구히 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한다.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피보험자의 신체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 43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거의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급에 해당되고 보험료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급은 사무직 근로자 또는 주부 생각하시고요. 2급은 항공기 정비공 예를 들어서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상해보험 약관상 괄호에 들어갈 날짜로 적정한 것은 그랬네요. 보험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점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몇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3영업일 이내다. 신체 손해보험금 3영업일. 재산이나 배상 책임 손해보험금 며칠이다? 7영업일이다. 함께 기억하시면 네,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45번. 휴일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종기로 맞는 것은 네, 24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책임 개시는 몇 시다? 0시에 해당되고요. 자, 휴일교통상해 보험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3번. 46번. 단체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네. 어떤 경우? 단체상해 보험이기 때문이다. 2번.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 계약과 같습니다. 3번. 보험증권은 단체보험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에게만 교부합니다. 4번. 비영리 법인단체는 3종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비영리 법인단체 몇 종 단체다? 2종 법정단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2번 먼저 바로 보실게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급여 의료비 기준이죠. 자,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의료비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급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 병원의원, 그리고 보건소. 이 경우에는 자,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 종합병원 또는 상급 전문병원, 네. 이 경우에는 2만 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1번 의원이네요. 의원은 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보건소는 얼마죠? 2만 원이 아니라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어야 되겠죠. 3번 종합병원이네요. 종합병원은 얼마? 2만 원.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얼마? 20% 중 큰 금액 30%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상급 종합병원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그랬는데 상급 종합병원도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다 그러면 비급여만 해당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49번. 다음 중 치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치아보험은 1번. 감액기간은 전체적으로 보험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어느 기간 내에는 금액을 줄여서 일부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액기간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네, 맞고요. 치아보험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3회 갱신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틀려요. 3번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 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의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기간은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감액기간과 면책기간 모두 적용합니다. 둘 다 적용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자, 아무래도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돌봄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해지더라. 노인 장기간병 의료비 부담이 증가됨으로써 간병보험이 필요하게 됐고요. 노인성 질병이 증가됨으로써 간병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필요성에 해당되고 2번 보험범죄 발생 증가는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열심히 우리 달려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는 10유형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